안녕하십니까. 더 미래 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시장 끝나고 나서 시장 정리하느라고 좀 이렇게 바삐하다가 방송한다고 생각은 계속 해 두고 있다가 자료 정리하다가 시간을 깜빡에 해서 다소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오늘은 반드시 방송을 꼭 해야 해서 이렇게 여러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대다수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진짜 전쟁을 와닿치는 그런 그 정시를 어, 경했던 경력이 아마 아주 적었을 거예요. 오늘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대체 금융시장이라든가 전반적 그 실물 경제에 전반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금융 정시라는 거는 실물 경제하고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실물이 나쁘다 해서 금융시장은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쟁 리스크에서 그거 잘 나타난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글로벌 대가의 그런 책을 많이 보시실 거예요. 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은 가치 투자 전략이라든가 예, 존 템플턴 그분이 전쟁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쓴 거 있고 아무튼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은요 주식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래서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안 소장 이게 상단, 중단, 하단 모두 통틀어서 장 마감 전에 전부 현금화 시켜놨어요. 전쟁 수혜주를 제외하고 전부 다 현금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전쟁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더라면은 러시아가요 지금 묘한 보유고가 한 6,400억 달러 정도가 있어요.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경제가 최악의 문제가 닥치더라도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 피해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경제 상황으로 다뤄봤을 때는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끈다면은 경제가 완전히 패닉이 돼버리는 거죠. 한쪽으로는 전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루블화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저것을 방어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방어는 좀 해줘야 되겠죠. 환율 쪽으로도. 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경제 체제가 본래 경제 성장률도 낮고 러시아는 무슨 경제 체제입니까? 뭐 무기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걸 주요한 재정 수입으로 하는 국가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외 경제에 그런 그 경제 충격이 아주 약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그 나라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환율이 크게 움직이 주잖아요. 정치적 형제에 따라서. 음,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하루 전쟁했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데 만약에 혹여나 2, 3주씩 전쟁한다고 해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미국도 죽고 러시아도 죽고 중국도 죽고 유럽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기름이다 그냥.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았을 때 전쟁을 치르면은 이제 통화 정책을 한다 어떻게 수단을 쓰겠는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전체 글로벌에서 지금 코로나를 대항하느라고 한참 바쁠 때잖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 겉보기에 지금 각 나라 GDP 성장은 2%, 3%, 우리나라도 3% 나왔다만 거기 경제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순수하게 통화를 재정을 지출해 가지고 유지해 온 거라 말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발생한 것이고 이런 와중에 여기다 전쟁까지 합쳐 버린다. 그러면은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일어나자마자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막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루에 5%, 6%씩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요. 유동성이 강하다는 거죠. 동시에 뭡니까?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특히 2차 전지에 필요한 니켈이라든가 요게 각종 비철 금속들을 보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500%씩 올랐어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원자재들이.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각 나라가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적자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 전쟁까지 붙었다 더 올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자산을 선호하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보면은 미국 2년물 국채금리 하루에 지금 7% 내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전자산 선호하는 미국 국채를 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달러가 강세가 또 돼버리는 거죠.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달러는 강세고 삼중고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대다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수출 강국이고 외환 보유가 많은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오늘 각 나라 환율을 잘 보면은 터키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러시아 전쟁하는데 터키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터키 전쟁하지 않았는데 근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빈약한 국가들의 환율을 당연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는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가가 급등한다는 거죠. 국제 경제 지금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는 과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90 몇 년도였던가? 제 기억에는 어차피 생산 제품이나 같은 거는 비철, 철 이런 것은 자동차 비싸면 안 사면 되고, 그렇죠?
기름값 너무 많이 오르면은 지하철 타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곡물 가격 많이 오르면은 밥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금융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이렇게 전쟁, 이게 금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배를 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열이 화짝화짝 올라네요. 배 굽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에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전쟁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저는 먼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짧게 전쟁하는 거죠. 너무 길게 안 끄는 거. 예. 이렇게 전쟁하다가, 이제 이게 협상 들어오면 가장 좋은 케이스고요. 그러면은, 예, 급락했다가 바로 또 시장은 또 회복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의심한 게 뭐냐면은,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푸틴하고, 바이든도 이게 협상도 했었었고, 외무장관도 협상을 여러 번 했어요. 타결이 안 됐어요. 안 돼서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유가가 100불이 돌파했죠. 100불이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박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3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되게 어렵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서 이제 또 금리를 올린다? 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튼 예,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 한마디로 3월 달에는 리스크가 아주 많은 3월 달이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3월 달에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뭔가 한 번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전부 다 현금화 시켰습니다. VIP도 전부 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무너지면은 개별 종목은 다 폭락하는 거예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안 소장이 계속 전쟁은 기회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기회냐? 그거인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전쟁은 어차피 과거처럼 1년, 2년, 6개월 이렇게 전쟁은 절대 할 일은 없겠고요. 길어봤자 예, 예? 너무 오래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이런 전쟁 피해는 금융시장은 바로바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당연히 조정받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고 어느 정도 받을지는 이제 전쟁이 얼마간 지속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3월달 들어가면 정시가 좀 크게 조정받을 텐데 받는다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폭락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 진주를 찾아내라는 거죠. 진주. 자, 이런 겁니다. 러시아하고 어떤 경우에든 미국 협상하죠. 한 당에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한 달 후에 혹은 한 달 반이 어느 정도 기간 후에 그럼 정시가 다시 회복기로 올라올 텐데 그럼 어느 분야가 가장 강력한
그 모멘텀을 가지겠느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패닉이 돼가지고 경제가 많이 하강했어요. 그러면 각 나라 정부에서는 바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고민을 할 거라 말이죠. 즉시 뭡니까?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 투자한다든가 뭐 감세 정책을 한다든가. 일단 감세 정책은 둘째 치고 가장 바쁜 대로 재정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재정 투자 또 하긴 하는데 또 더 머리 아픈 또 뭐예요? 물가가 아직도 너무 높다는 거죠. 금리하고 재정 투자에 답이 안 나오네요. 혼자 말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딱 한 가지예요. 국제 원자재 기업들이 억수로 돈 버는 구조입니다. 전쟁 하든 안 그러니까 전쟁까지 했으니까 더욱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요. 전쟁의 가장 큰 수혜주가 국제 원자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루미늄, 철강, 구리, 니켈, 팔라듐, 리튬 전부 다 everyone 전부 다 수혜주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저으로 뽑으라면 저는 철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 여러분 지금은 딱 두 군데만 딱 다른 데 투자하면 다 죽습니다. 금융하고 원자재하고 금융 다른 데 투자하면 다 죽는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막 이거 추천 저거 추천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죽습니다. 다 죽는. 그러니까 시장의 찜이 유동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흡수하는 와중에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조정 구간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 종목 못 가요. 죽다 살아나도 못 갑니다. 이거 지난 4분기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잘 고민해보죠. 지난 4분기부터 안 소장이 추천하는 종목 딱 이 두 개 털에서 안 벗어나요. 제가 뭐盲목적으로 여러분 차트가 이쁘다고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 큰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좀 약간 욕심부리는 거 뭐는 이제 정치가 전쟁을 일어날지는 생각을 못했죠. 난 정치가 한번 시장을 뒤엎으라고 저는 봤는데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전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전 투자 전략은 뭐 사실은 저희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아쉽게도 전부 다 현금화 시켰습니다. 일부 종목 수익 난 거 있고. 근데 하나는 우리 돈 억지로 많이 벌었죠. 대성 에너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도 한번 얘기했었고 10월 달도 얘기했었어요. 대성 에너지는 시세 나면은 어떤 이유 쓰든지 시세 한번 날 텐데 한번 나면은 많이 간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저희 VIP에서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7,000원 매집해가지고. 대성에너지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17,000원이죠. 오늘따라 딱 150% 수익률이에요. 더 가야 돼요. 더 갑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전쟁이니까요. 예. 지금 러시아, 영국 지금 시간외에서 보면은 영국의 러시아 가스가 30몇 프로 선물이 30몇 프로 올랐어요. 놀라운 수치죠. 예, 뭐 다행히 겨울은 지났으니까 한창 겨울이었으면은 뭐 난리 났겠죠. 예.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도 만약에 가스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오르면은 여러분 그걸 단기로 접근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어차피 독일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너네가 전쟁 일으킨가 너를 제재하겠다. 독일에서. 자, 그렇더라면은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각 나라의 그 뭡니까? 이 가스하고 원유의 수송의 경로를 전쟁 전에 이미 경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각국에 문서 이렇게 틱틱틱 전쟁 일어나면 너 하라, 너 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걸 수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송하려면 어떻게 돼요? 운반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소 제일 강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 기사제들이 주가가 조금 움직여 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계속 오르면은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천연가스 계속 오르면 조선 기사제들이 주가가 조금 움직여 줄 텐데 어느 정도 강하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거예요. 이제 그를 이제 텀제 시장을 노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뭔 말인지 알죠? 그 전쟁하고 연관성 있는 거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같은 거. 그 요즘은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니켈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제가 니켈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기차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라는 점. 두 번째, 니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니켈가 소수 자원 국가에서만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자연 자원 그러니까 자원을 다 보호주의 무역을 형태를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계속 더 오르면은 스테인리스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일바다 수혜주가 현대 BNG 스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4분기 BNG 스텔은 실적 발표됐는데 내일 한번 가 보세요. 하늘을 찌릅니다. 왜요? 니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쟁 이 기간에서는 원자재를 잘 보셔야 된다. 니켈이 될 수 있고 알루미늄은 지난번에 한번 크게 떠가지고 이제 더 떠도 크게 재미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튬은 좀 잘 보세요. 리튬이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지난 달만 하도 뭐 30만 위안 거래된 거 지금 45만 위안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5, 6개월 사이에 5배 올랐습니다. 5배 리튬 가격이. 리튬 이온 전지. 그 중국에서 주로 그 개발하는 2차 전지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걸 리튬 이온 전지 개발하겠다고 선포한 기업들도 있는데 포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좀 커진 분들은 여기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황금 그 현대 BNG 스틸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얼마 나왔냐면은 잠깐만요. 2020년에 그 주당 수익이 1,550원이에요. 근데 2022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 3,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었는데 4,620원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자산은 33,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0.5%예요. 근데 이제 주가 얼마예요? 15,800원. 여러분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가치수 찾는다면은 이보다 더 가치가 더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지금 국제 원자재 기업들의 그 이제 가치가 가장 높아요. 응? 예. 자, 니켈 얘기하면 스테인리스 공략할 때 현대 BNG 스틸 하나 있고요. 황금 ST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1억 이내씩 거래하시는 분들은 황금 ST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셔도 돼요. 예? 예. 오늘 시장 이렇게 요동치는데도 전혀 주가 크게 영향받지 않죠. Why? 왜? 왜서 이럴까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클 때 변동폭이 낮다는 것은 금방 이제 주가에 그 이제 내포된 그런 게 있어요. 예? 차트 위치도 너무 좋죠. 예, 이제 실적 발표하거나 어떤 계기가 꼭 한번 터질 거예요. 실적이라든가 뭐 니켈 지금 요즘은 니켈 매일마다 오르고 있어요. 하루에 3, 4%씩. 지금 25,000원 거래되고 있나? 잠깐만 봅시다. 자, 황금 ST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시고요.
이 동일 제강도 맞습니다. 예? 비중 많지는 않지만은 예. 이런 그 원자재 기초 산업 자재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제강 한 2, 3천만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예, 주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켈은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철강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실 테고. 그리고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예, 포스코 MT. 지금 포스코 자원 개발 중에서 포스코 MTEC이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느 날 어떻게 치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애매모호한 곳에 지금 딱 그려져 있죠. 어? 지금 다중 바닥형이잖아요. 여기서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죠. 여기서 모멘텀 딛고 치고 간다거나 딱 갈림길에 있어요.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지면은 그 뭐 밑에 저점 자리에서 5,000원 안팎하고 4,000 사이가 가장 매집 구간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지켜보면서 포스코에서 자원 개발에 같은 동향들이 나타나고 하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 뭐 개발한다 막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예. 지금 리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톤당 45만 위안이에요. 금덩그려 금보다 더 비싸요. 금보다. 그래서 그리고 저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중국이 또 어떤 태도에 따라서 미국이 또 중국 제재할 수 있어요. 예, 중국이 러시아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 뭐니까 히토류 히토류도 좀 보시라는 거 알고만 계세요. 관찰 대상에 넣어놓고 그냥 시장 동향이 이렇게 움직이 시장 동향 움직이는 것을 체크하고 알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체크하면서 움직일 때 투자하는 거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모르다가 시장 동향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투자하는 거하고 이게 결론은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투자 결과가. 그러니까 알고 하는 사람들은 뭐 100% 200% 수익 내더라도 그냥 시장 단가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20% 이상 수익 못 냅니다. 거기 차이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안소장 말이 100%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언제나 주식이라는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부단히 거기서 계속 배워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니켈, 철강, 스테인리스 이제 이 몇 가지가 그럼 안 소장님 지난번에 리오프닝 그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봅시다. 시장이란건요 큰 이슈가 생기면 작은 이슈는 덮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동향을 위주로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시장 동향을 먼저 움직여주고 그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변수가 생긴 거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 동향 위주로 투자하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세요. 응? 몰빵하지 마시고 아시죠? 절반은 현금화 해두시고 절반만 투자하세요. 절반만. 응? 이 시장 조정기에는 현금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시장이 폭락하면 진짜 투자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 폭락하잖아요. 무조건 회원 가입하세요. 안 소장 여러분 절대 실망 안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결론을 먼저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자면은 전쟁은 이렇게 단분간에 쉽게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국제 전자 원자재 가격하고 이제 루블화도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러시아가 저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오래 끄면 끌수록 러시아는 경제가 패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너무 오래 끌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딱 중간 단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전쟁의 리스크를 못 버티고 폭락하면은 박수.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예. 근데 무슨 주식을 살 것이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면 우리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안 소장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요, 전쟁의 수혜주들, 국제 원자재라든가 전쟁 수혜주라든가, 예. 저희 오늘 장 마감 때 전쟁 수혜주 하나 집중적으로 하나 샀습니다. 예. 뭐 공개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종목이긴 하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매집했기 때문에 저 뭐 추가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바로 가입하시면 같이 투자하시도 가장 좋겠고요.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예. 대선하고 차기 대통령하고도 너무 연관성이 있고 여기다가 대선까지 예, 실적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네 가지 모멘텀을 한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멘텀인가? 예, 또 한 가지 있긴 한데 어쨌든 예, 기업이 너무 좋은데 그런 거예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근데 간다면 이 종목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되는 것은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 대비 그러니까 수익 대비 그러니까 손실 대비 수익이 얼마 되느냐 이 비율을 따지가면서 차트 위치하고 모든 구간하고 물량을 체크하면은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냥 수익률이 더욱 높게 보인다면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수익 난 것은 아니에요. 뭐 안 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에는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모든 오늘 전부 다 현금화 시켜주고요. 대부분 절반 이상을 다 현금으로 지금 예, 좀 채비해 놨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많은 국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포트에 담고 있더라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아시죠? 예. 그걸 너무 이렇게 뭐 빨리 폐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금액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바로바로 하루하루가 요즘에는 예, 뭐 전쟁입니다. 예. 금액이 작으시면 혼자 선택하시고요. 예, 금액이 크시면 바로바로 안소장하고 빨리 논의하셔서 예, 적정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전쟁 리스크를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뭐 폭락한다면 찾아오면 다 늦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이제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예, 주식 특강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